클럽에서 댄서로 일했던 진가이는 홍콩의 고급 오션뷰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다시는 아파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진가이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고급 아파트를 선물한 이 남자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또 이 남자는 왜 진가이가 사라진 후 그녀의 집을 계속 드나들었을까요? 과연 진가이는 살아있을까요? 또 경찰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밝혀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화려한 홍콩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의 어느 날 중국 선전에서 홍콩으로 가는 항구에서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인파를 따라 통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유로운 표정과 달리 그는 아주 초조해 보였는데요. 낯선 홍콩에서 어떻게 하면 실종된 여동생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진군이라고 하며 그의 여동생의 이름은 진가이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중국 수찬에서 함께 자라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진가이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학업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고향을 떠나 선전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2006년 20살 무렵에 진가이는 선전에서 일하다가 중국으로 화물을 배달하는 홍콩의 화물기사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남자는 그녀에게 청혼을 했고 둘은 결혼을 하고 홍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틋했던 감정은 금세 식어버렸고 둘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학력도 친척도 친구도 없었던 진가이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홍콩에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번화한 홍콩이 자신의 후진 고향보다는 훨씬 좋았기 때문이죠. 진가이는 반드시 홍콩에 남아 우월한 생활을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번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갓 20살이 넘은 진가이는 그 당시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클럽 댄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가이의 키는 161cm에 불과했지만 몸매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말솜씨가 아주 좋아 모든 손님들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죠. 얼마 안 돼 그녀는 클럽 여왕이 되었습니다. 진가이는 점차 홍콩 생활에 적응해갔고 동료 자매들과 다양한 분야의 손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얼마 전부터 진가이의 친구가 갑자기 그녀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둘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친구는 할 수 없이 진가이의 친오빠인 진군에게 연락을 했고 그제서야 진군은 여동생이 한동안 집으로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군은 바로 홍콩으로 날아가 여동생을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이 홍콩에서 사람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진군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고 그 당시 이미 진가이의 친구가 신고한 지 3개월 후였습니다. 진가이의 실종은 마침내 입건되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진가이의 정보를 홍콩 실종 사건에 등록하여 거리 순찰을 강화하며 또 경찰을 파견하여 그녀가 일하고 있던 장소와 생활했던 곳에 가서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또 그녀의 친구, 동료와 클럽의 단골 손님들까지 방문하며 수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찰은 진가이가 거주했던 타오다 화원의 CCTV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타오다 화원은 홍콩의 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인데요. 진가이는 이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쇼핑몰과 지하철역까지 가까웠으며 일부 앞줄에 사는 고층 주민들은 바다 풍경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는 관리해주는 전문 관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상 입주민은 전용 스마트키를 이용해 지하 로비문이나 플랫폼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건물마다 한 명의 경비원이 근무하는 것 외에 아파트 단지 내 곳곳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죠. 특히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24시간 경비실까지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아파트의 CCTV에서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고 2달 전인 2011년 10월의 한 CCTV 영상에서 진가의 모습을 포착하게 되었는데요. 10월 5일 오후 4시에 눈에 띄는 한 여자가 빌딩 로비로 들어갔고 이 여자가 바로 진가이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고 CCTV에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실종자 추적팀은 그녀가 단순 실종이 아니라는 걸 의심했고 바로 강력팀으로 넘겨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진가이는 아직 이 빌딩 안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빌딩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력팀은 사건을 맡은 후 즉시 수색영장을 신청하여 진가이의 집으로 들어가 증거를 조사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집은 모두 새로 도배되어 있었고 바닥도 새로 깔려 있었으며 심지어 가구들도 다 옮기고 없었습니다. 집은 마치 새 집처럼 깨끗했고 경찰은 그 어떤 다툰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세면대 배수관에서 머리카락 3가닥을 찾아냈고 확인 결과 바로 실종된 진가이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경찰은 내심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머리카락과 지나치게 깨끗한 실내는 진짜 이 집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이미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범인이 모든 흔적을 지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죠. 그럼 집안에서 단서를 찾을 수 없다면 관리실 CCTV에서 다른 수상한 점을 발견했을까요? 경찰은 바로 CCTV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동영상에 담긴 한 남자의 모습이 경찰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는 6차례나 진가이의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10월 6일 6시 50분에 아파트로 들어가 8시 34분에 나왔고 다시 20여 분 뒤인 8시 56분에 커다란 흰색 가방 등 물건을 들고 두 번째 아파트로 들어가 이날 밤 10시 11분경에 나왔습니다. 이튿날인 10월 7일 10시 18분 남자는 또 나일론 가방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시 44분에 리어카로 나일론 가방을 밀고 주차장으로 가서 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며칠 뒤인 10월 10일, 11일에도 이 남성은 현장 일꾼 몇 명을 데리고 아파트로 들어가 집안의 가구를 하나둘씩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는 과연 진가이와 무슨 관계일까요? 왜 그녀가 사라진 후 그녀의 집을 계속 드나들었을까요? 경찰은 남자의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그를 신문하기 전 먼저 진가이의 몸매와 비슷한 여경찰 한 명을 불러 그 남자가 들었던 가방으로 들어가게 했는데요. 여경을 숨기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영상 속 가방에는 정말 진가이가 들어있었을까요? 만약 그녀가 아니었다면 진가이는 아파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진가이의 오빠는 지난 10월 6일에 여동생으로부터 고향에 갔었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여 그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했지만 조회한 결과 그녀가 홍콩을 떠났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진가이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경찰은 영상 속 남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진문심이었고 사건 당시 41세였습니다. 그는 홍콩의 한 증권회사 사장으로 수입이 아주 높았고 이미 결혼하여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문심과 진가이의 관계가 아주 예사롭지 않다는 걸 발견하였어요. 진가이가 살고 있는 타오 대화원의 주택은 진문심이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둘의 천만남에 대해 알아봅시다. 2007년 진문심은 한 증권사 사장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친구와 함께 침사추이의 한 클럽으로 놀러갔고 바로 이곳에서 클럽 여왕 진가이를 만나게 됐으며 그녀에 대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썸을 타다 결국 선을 넘는 행동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진문심은 돈으로 그녀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지만 진가이는 다른 여자들과 달리 진문심의 돈을 거절했고 이에 진문심은 그녀에게 더욱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나잇으로 만나 결국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진문심은 그녀에게 150만 홍콩달러, 하나로 약 2억 8천만 원의 돈을 들여 타오 대화원의 아파트를 구매하여 진가이에게 선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달콤했습니다. 그러다 2년 후 진문심의 아내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그녀는 진가이를 찾아가 남편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두 여자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진문심의 아내는 남편을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두 차례나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진문심에게 가족과 애인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죠. 결국 진문심은 가정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진가이와 헤어졌습니다. 사실 이건 진문심이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한 계책일 뿐이었죠. 그는 여전히 아내 몰래 진가이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에 사건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진가이는 스폰을 봤는데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는데요. 불륜 사실을 들키고 나서 진문심은 그녀와 만나는 횟수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주는 돈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가이는 그에게 불만을 품고 점차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돈과 감정 문제로 자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사랑도 점점 식어갔죠. 진문심은 더 이상 싸우기 싫었고 앞으로 만남을 줄이자고 했습니다. 진문심의 얘기를 들은 진가이는 충격에 빠져 술을 마셔 고통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문제라도 생길까봐 계속 만나기로 약속은 했지만 둘은 여전히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고 심지어 진가이는 진문심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2011년 9월 진가이는 창문으로 올라가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진문심이 그녀를 막았고 일은 더 커지지 않았지만 진문심은 그제서야 진가이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데리고 심리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 그녀는 의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돈을 보고 진문심과 사귀게 되었지만 그 후 그를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진문심과 결혼하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진문심의 아내에 의해 깨지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진가이의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경찰은 그녀의 친구로부터 그녀의 속사정을 들었습니다. 스촨에 있는 그녀의 고향집은 많이 가난했고 클럽에서 번 돈을 모두 집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진문심을 만나고 나서야 여유가 생겼으며 클럽에서 하는 일도 관두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그녀는 친구와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미용실을 방문하곤 했었죠. 클럽에서 일하던 여자들이 자주 선택한 생활인데요.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스폰을 받으며 사는 생활이었죠. 최근 진가이는 친구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 친구에게 언젠가 내가 실종되면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 숨지게 됐다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럼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느꼈을까요? 또 아니면 이미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진문심에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죠. 유명 증권회사 사장인 그는 법 앞에서는 일반인과 같았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에 경찰은 여전히 정상적인 절차로 진문심을 경찰서로 불러 신문하였습니다. 진문심의 진술에 따르면 그와 진가이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그러다 그의 아내가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10월 6일 밤에 진가이를 찾아가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이후 진가이는 진문심이 구매한 집을 돌려주기로 했고 아파트를 나와 다른 살 곳을 찾았습니다. 진문심은 아파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집을 새놓을 바에는 새로 인테리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갑, 공구함, 탈취제, 4롤의 비닐봉투와 대형 진공백을 구매하기 위해 근처 상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 자신의 개인 소지품을 싸들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집을 정리하기 위해 앞전에 얘기한 물건을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진공봉투는 잡동사니를 담는 데 쓰였고 진가이의 유화를 감싸는 데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취제는 진가이가 평소 술을 자주 마셔 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유화는 인테리어 작업자가 그림을 예쁘다며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비닐봉지도 유화를 넣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그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그가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진가이는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깨진 물건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진가이를 깨우지 못하고
자기 물건만 챙기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일론백에 들어있는 건 몇 박스의 와인 상자인데 너무 무거워 수레를 빌려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인 10월 10일에 그는 다시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진가이를 만나지 못했으며 방 테이블 위에 진가이가 남긴 방 카드만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가이가 이사를 갔다고 생각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진문심의 말에서 많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왜 와인 같은 깨지기 쉬운 제품을 나일론백에 담았을까요? 진짜 와인이 들어있었다면 운송 과정에서 깨지지 않았을까요? 그의 말은 곧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그들은 진문심이 진가이를 숨지게 하고 그녀를 없애고 또 사람을 불러 방 안에 흔적을 지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추측일 뿐 사실 아무런 중요한 증거도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진문심의 곁에서 발견한 진가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10월 6일 진가이의 오빠는 그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문자 메시지는 진가이가 중국 대륙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지만 출입국 기록에는 그녀가 홍콩을 떠났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문자 메시지가 사실 진문심이 보낸 것임을 밝혔으며 또 그가 사무실 유선전화로 진가이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걸 꾸며냈습니다. 진문심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 그의 사무실 유선전화에는 자동 녹음 기능이 있었는데요. 진가이의 휴대폰에서 울리는 벨소리도 녹음이 됐습니다. 휴대폰이 당시 진문심의 곁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였죠. 이로 인해 경찰은 진문심이 범인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럼 진가이는 진짜 숨졌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경찰은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2011년 1월 진가이의 오빠 진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2012년 4월 24일 진문심은 체포되었습니다.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경찰은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문심은 자기가 사람을 해쳤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경찰은 그를 석방시켜야 했습니다. 진문심이 진가이의 휴대폰을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단서가 경찰이 밝혀낼 때까지였죠. 2014년 3월 진문심은 다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 그는 침묵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2015년이 되자 사람들은 기괴하게 사라진 여자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범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진 사람도 보이지 않고 증인도 없고 범인의 고백도 없는 홍콩 최초의 산모 사건을 경찰은 결국 어떻게 범인의 죄를 확보했을까요? 2015년 8월 판사는 강력한 기타 증거, 문자 메시지와 범죄 도구 구매 등을 근거로 하여 비록 숨진 진가이를 찾지 못했지만 진문심이 진가이를 숨지게 하고 또 숨진 그녀를 불법으로 처리한 거로 판단하여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때 홍콩은 이미 극형을 폐지한 지 오래됐을 때였죠. 2017년 7월 진문심은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진가이가 숨졌다는 증거물이 없으면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진문심은 6년 동안 계속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왔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이미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명예와 지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고 아내도 그와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마음고생으로 그는 아주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 사건 재심 중 진문심은 갑자기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울면서 경찰에게 가슴 깊이 숨겨둔 비밀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10월 6일 그날 밤 진문심은 진가이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게 된 진가이는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며 심지어 진문심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진문심은 그녀를 안정시키려다 실수로 그녀를 숨지게 했습니다. 진문심은 너무 무서웠고 이 모든 것이 공개되면 사업이든 가정이든 전부 사라질 것 같아 매우 두려웠습니다. 진문심은 감히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고민 끝에 숨진 진가이를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편의점 근처에서 공구를 구매했지만 사건 당일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아 할 수 없이 다음 날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튿날 그는 더 큰 나일론 가방을 들고 가서 진가이를 넣은 후 카트로 아래층으로 옮겨 승용차에 싣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진문심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이공의 한 쓰레기장으로 가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나일론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론 가방은 다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이로 인해 범인이 탈출할 뻔했었죠. 사건은 마침내 결말을 짓게 됐습니다. 진문심은 여러 번 자신이 정당방위하기 위해 실수로 진가이를 숨지게 한 거고 고의적으로 그녀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며 보다 가벼운 판결을 원했지만 법원에서는 그가 사람을 해친 뒤 숨진 피해자를 쓰레기장으로 버렸으며 또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진문심의 행동이 매우 고의적이라고 판단해 법원은 결국 진문심에게 상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의 불륜 관계는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데요. 이번 사건을 되돌아봅시다. 진가이가 한 남자의 스폰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냥 거래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울며불며 매달릴 때 남자는 그녀를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진문심은 처음부터 잘못을 했고 가족을 배신하고도 뉘우치지 않았고 가족과 애인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사랑하는 두 여자와 자신을 동시에 고통스럽게 했으며 결국 내연녀를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앞날과 행복했던 가정도 망쳤습니다. 감정을 우습게 여긴 사람은 결국 모두 비참한 결말을 낳게 되죠.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